안녕하세요. 다이켄입니다. 예고대로 초기 테슬라의 탄생 비하와 테슬라 DNA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접하기 힘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프리퀄이기도 합니다. 2008년 했지만 테슬라 창업 초기부터 다루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초기 설립자가 아닙니다. 잠깐만 여기서 테슬라 전기차의 기원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는 썰이 있는데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20%, 테슬라의 20%의 시간만 쓴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답니다. 그때란 건 테슬라 초기에 투자했던 2004년부터 CEO 맡기 전인 2007년까지입니다. 도대체 그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2003년으로 돌리겠습니다. 테슬라는 마틴 에드워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둘 다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최초의 전자책을 만들어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수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전기차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전기차의 배터리가 핵심이라고 본 사람이 맞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비전 차이나 알력사무로 추출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2004년 에드워드는 투자 퇴짜를 당하다가 화성 탐사 클럽에서 우연히 일론 머스크를 알게 되고 사업 계획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페이팔 매각하고 스페이스 X 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는 이미 미국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에드워드가 말하는 건 일론 머스크는 단번에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듣고 비전에 큰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 라운딩을 주도하고 650만 달러 중에 자기가 635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주주로 회장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사업 제안을 받고 투자 서류까지 2주 만에 끝을 냅니다. 보통 이런 건 빨라도 6개월은 넘게 걸리거든요. 참고로 투자 전부터 차체 만드는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경량 스포츠 제조사로 유명한 로터스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 조금 회의적이었답니다. 아무튼 로터스와 같이 투자 후부터 시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시제품 시연회는 대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캘리포니아 유명인사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중에 당시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까지 옵니다. 슈왈츠제네거 거기서 예약 구매까지 했어요. 자그마치 차값이 10만 달러였거든요. 수표로만 결제됐는데 2주 만에 사전 구매만 127대로 대박이 납니다. 전략도 좋았는데 시운전은 테슬라 엔지니어가 하고 보다시피 참가자는 조수석에만 잠깐 타는 형태라서 덜 만든 게 티가 안 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행사 뒤에 에드워드는 대스타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마케팅 부서장을 갈굽니다. 뉴욕타임즈가 자기를 초기 투자자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고 불평했고요. 자기가 후속 투자까지 주도하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뉴욕타임즈에 정정 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역시 관심병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 에드워드가 말을 되게 잘했는데요. 당시 인터뷰를 TV용, 라디오용, 신문용 다 따로따로 준비해뒀다 하네요.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뭔가 좀 어색하고 옆에서 에드워드 말하는 거 듣기만 하던가 쓰는 말도 좀 어려웠다 합니다. 뭔가 부자연스럽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지. 지금은 좀 많이 는 거고 원래 일론 머스크 연설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말은 에드워드가 훨씬 더 잘합니다. 마지막 인터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에드워드가 확실히 말을 잘하긴 잘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설명이나 비전은 청산 뉴스같이 말을 잘합니다. 이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 빨간 줄 보시면 인터뷰 댓글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아니라 에디슨이라 하고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아다시피
에디슨이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뺏겨서 부를 축적했죠. 결국 원인은 일론 머스크의 시기심과 관심병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렇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초기 테슬라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에버하드는 당시 시연회에서 2007년 여름에 배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로터스 자동차와는 형식만 파트너십이고 사실 이거는 외주 제작에 가까웠습니다. 에버하드의 계획은 가능한 외주로 돌리고 몇 가지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배터리랑 엔진만 좀 손보고 시장에 내놓고 2008년부터 흑자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배터리도 곱게 안 넘어가죠. 계속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일단 에버하드는 매출부터 올리고 보자 했습니다. 실제로 차체 몇 개를 빼고 로드스터처럼 보이는지 확인까지 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거를 그냥 보고 놔둘 사람이 아니죠. 다 주시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이대로 시장에 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2016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에버하드를 두둔해줬습니다. 에버하드의 결정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같이 전기차 초기 시장 선점 우위를 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알려진 거는 배터리랑 엔진 재설계에 고생했다라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정말 디테일한 장인의 물건, 장인의 기술입니다. 공학 기술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지시로 하나씩 고치다가 그냥 다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 당시 갈아엎던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일단 스포츠카로서 최고의 경험을 줘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완벽주의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전부 브랜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보면서 상세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커스텀 헤드라이터로 색하고 대시보드 재질 교체, 좌석 개조 뭐 그냥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 엔지니어로 유명한데 출중한 산업 디자이너이기도 해요. 초반에 스페이스X 로켓 디자인, 일론 머스크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스터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고쳐 이런 게 아니라 실무 지식에 기반해서 작업 지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에버하드는 그냥 로터스한테 다 맡기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모든 걸 새로 설계해 나가야 되니까 없던 부품까지 자체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체 공급망까지 구축해야 됐습니다. 배송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일만 더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헬게이트가 오픈돼 버립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히 까다로웠던 게 차문이었다고 합니다. 차문 이게요, 간단히 보이는데 진짜 복잡한 기술입니다. 일단 승하차가 많이 불편했는데 문턱을 낮추는 게 정말 힘들었다 합니다. 오픈카라지만 차체가 원래 작으니까 루프를 덮었을 때 답이 없는 겁니다. 얘기를 좀 하면 초기 디자인은 루프를 덮었을 때 다리가 아니라 엉덩이부터 먼저 들어가서 다리를 발밑 공간으로 흔들어 가지고 구겨 넣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은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때 우아하고 편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 보통 회장이 막 이렇게 나서면 일만 더 늘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전부 하는 말이 일론 머스크의 피드백이 항상 맞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이 뭐였냐면 현장에서 회장님 실시간으로 일 좀 같이 하자는 거였거든요. 대부분 문제가 일론 머스크가 피드백을 덩어리로 던지고 딴 일 때문에 바빴으니까요. 내부의 실무도 엉망인데 외부에 경영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많았고 그때 스페이스 X까지 같이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런 디테일에 집착했는지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당시에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계속 나왔거든. 일론 머스크는 애초에 전기차가 왜 인기가 없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배터리적인 기술보다는 자동차 자체로서 매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업체들이 어필하는 게 하나같이 친환경 실용성이었거든요.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로 그냥 엉망이었던 겁니다. 보다시피 못생겼습니다. GM EV1 이거는 폭망도 모자라서 전량 폐차되는 굴욕까지 당합니다. 이걸로 GM은 전기차에서 완전 발을 빼게 됩니다. 이후에 나온 혼다 EV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에코 실용성만 강조하지 미적 요소나 주행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도 어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생각은 전기차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때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고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차를 몰겠습니까? 일단 차를 몰았을 때는 즐거워야 되고 전부 다 과시욕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본질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주행의 즐거움과 경험에 집중을 한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의 디자인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해왔지만 외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부에 같이 손발 맞추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팀을 같이 만들면서 성장을 하는 게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에버하드하고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랐던 겁니다. 보다시피 에버하드는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버하드가 핑계대는 저 경험을 처음부터 시행착오 하면서 갈고 닦으라고 투자를 한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스타트업은 사장도 처음부터 같이 배워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화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였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에버하드도 스타트업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팀빌딩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자, 비전에 대한 교집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멋있는 스포츠카를 만들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에버하드의 의도는 디자인을 잘 뽑고 일단 팔고 보자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우선 매출을 내고 뒤에 개선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츠카예요. 구매층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이엔드로 잡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디테일에 더 민감하죠. 에버하드가 예상 못했던 게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까지 로터스 자동차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트업을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터스랑 파트너십에 좀 회의적이었지만 투자를 그냥 진행을 한 게 거기서 한 수 배워가면서 같이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된다고 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에버하드가 당연히 그런 팀을 만들고 육성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팀을 만들어야 되고 에버하드는 아직 실무도 몰라서 지시도 제대로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타트업은 사장도 같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팀이랑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에버하드는 2년 동안 뭐부터 했느냐? 의문이 갑니다. 자, 시계를 200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4년 다름이 아니라 에버하드가 먼저 시작한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만만하게 본 거지. 이거는 로터스 자동차 실무자가 실제로 말한 겁니다. 에버하드가 매번 디자인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요약하면 초짜들 둘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지키는데 웃기지도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개선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매번 더 짜증나는 제안을 들고 온다는 거지. 이런 일이 업계에서 보통 많이 생기는데요. 정말 이런 거 상대하면 안 됩니다. 디자인이 이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에버하드가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찾아간 게 이 영감님인데 디자인 업계에서 전설적인 원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이 뭘 해줬냐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디자인의 개념부터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디자인이란 게 뭔지 개념조차 몰랐던 겁니다. 이 짓을 하고 나서 겨우 로터스 쪽이랑 좀 진행이 돼서 겨우 디자인을 잡았는데 거기 거의 1년 가까이 걸려버린 겁니다.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디자인은 인문학과 공학의 사이에서 생각해야 되는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고 지시도 못합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쓰기 편함이지 이쁜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차는 재료까지 생각해야 돼. 파트별로 디자인도 다르고 더 복잡하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모르면 지시하기 힘든데 이거는 없던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기존 자동차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죠. 이런 걸 이제 와서 다 뜯어 고쳐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갑자기 팀이 커지게 됩니다. 몇 개월 사이에 직원이 14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팀을 성장시키면서 불려 나갔어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2년 동안 제대로 성장을 했다면 140명 팀 돌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바드가 말한 건 재무이사가 없다 보니까 힘이 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매출도 없는 100명 단위 스타트업에서 재무이사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일론 머스크한테 CEO 물러나겠다고 한 건 에바드 본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일론 머스크한테 제안하고 직원들한테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CEO 맡을 생각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때 스페이스X도 정말 큰일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상황 파악할 겸 영국 로터스 자동차에 진척 확인을 하러 갑니다. 가서 혈압이 터집니다. 가보니까 부품이 94개만 진행 중이고 846개나 미완성 트랙이 있었다는데 이건 뭐 거의 손도 못 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정보다 3개월이나 밀렸는데 난리가 난 거지. 스페이스X랑 테슬라 둘 다 말아먹게 생긴 거야. 일론 머스크는 빨리 새 CEO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일론 머스크 말봐도 알듯이 CEO를 제대로 뽑고 에바드가 기술이사로 성장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구글 창업자인 레리하고 세르게이의 예를 들었는데 그때 이게 뭐냐면 레리랑 세르게이가 경영자 역량도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험적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에릭 슈미츠를 CEO로 데려온 사례입니다. 이런 좀 이상적인 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CEO를 못 찾는데요. 일론 머스크 잣대가 높은 것도 있지만 다 망해가는 스타트업에 누가 옵니까? 또 그 몇 달 사이에 현장 가보니까 이건 뭐 더 큰 똥을 쌓아놓은 거지? 결국 일론 머스크는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해고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게 회사가 망해가는데 리더가 통솔을 못하고 똥만 더 싸니까 그러면 빨리 바꿔서 분위기라도 반전시켜야 됩니다. 결국 테슬라 초기 투자자였던 미카엘 마크가 임시 CEO를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전문 경영자였습니다. 뭐 폭탄 떠는 게 받은 거지. 당시 테슬라 상태가 끔찍했다는데 예를 들면 설계도 안 된 제품인데 3천만 달러치 자재부터 가져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답니다. 뭐 대놓고 말하죠. 이 사람은 엔지니어링 비전가라고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아무튼 수습부터 하고 자체 연구개발도 그제서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7년 11월 테슬라는 사실상 망한 거라 다름없었습니다. 원래 폭망하면 한 번에 갑니다. 팔콘의 두 번째 발사도 실패하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옥의 2008년이 찾아옵니다. 2008년 안 좋은 건 한꺼번에 닥칩니다. 팔콘의 세 번째 발사까지 실패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이혼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올겨울입니다. 바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까지 닥치고 예정된 투자 라운드가 모두 캔슬됩니다. 어느 정도의 파산이었냐면 자그마치 700조입니다. 700조. 이거는 기네스북 최대 규모 파산이네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250조 정도였습니다. 진짜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스페이스X랑 테슬라 둘 다 적자만 안고 있는 회사라서 투자 없이는 못 버티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살린다 해도 은발의 오줌누기란 겁니다. 그만큼 회사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투자해달라고 말하면 그냥 거절이 아니라 쌍욕을 들었다 합니다. 어느 미친놈이 망한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렌트비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 동생한테까지 도움을 받는데요. 동생이 이때 테슬라에 2차례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집요했냐면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처의 부모님 집에까지 이사를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8일 그 와중에 팔콘의 네 번째 발사가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도 두 기업 다 적자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스페이스X라도 살려야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25%의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초토화된 상태에서 테슬라의 4대 CEO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직 900만 달러의 예산만 남게 됩니다. 직원 월급 밀리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직원이 돈을 줬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CEO에 취임한 건 2008년 10월부터지만 2008년 초부터 사실상 다 맡았습니다. 공장에서 자기도 같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와중에 로드스터 출하에 들어가긴 합니다. 당시 비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청년 갑부가 되고도 헛짓으로 재산 탕진하는 게 참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그때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간절하게 그리고 진짜 애절하게 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기자는 딴 거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로켓 사업도 하는데 발사 다 실패하셨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시승하러 와놓고 차 문 닫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이 악권인데 차가 너무 비싸다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차는 페라리보다 빠르고 프리우스보다 친환경적인 스포츠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굴러기떠 어드벤처, 굴러기떠 로켓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대놓고 비꼬는 거죠. 2008년 12월 파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공장 생활하면서 렌트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부유층에 조금씩 팔리긴 했지만 돈은 안 되죠. 애초에 양산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까지 완전한 스포츠카에 집착을 했냐는 겁니다. 브랜딩은 어렵겠지만 다른 일로 돈 벌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빨리 접고 그나마 돈 되는 부품 파는 쪽에 올인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에서도 공장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면서 가망 없는 투자 유치까지 끝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세를 역전할 큰 그림이었습니다. 애초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급사 양산을 합니까? 그러려면 대기업이랑 붙어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작은 스포츠카로 타겟층만 노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슈왈츠제네거 같은 셀럽들이 로드스터를 타게 됩니다. 테슬라 보유 미국 셀럽들은 프리미엄 친환경 차량을 탄다는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셀럽들이 타주니까 따로 광고도 필요 없습니다. 하이엔드가 기술력 홍보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또 이런 어려운 테크닉으로 팀을 만들면 당연히 노하우가 쌓입니다. 이때의 노하우는 모델 S에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스타트업은 길게 봐야 됩니다. 당장의 흑자보다는 다음 투자로 더 큰 스테이지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확실한 브랜딩이 바로 다음 투자 유치를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에버하드의 계획같이 어설프게 매출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망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팔리는 게 검증이 돼버리며 대기업들이 너무 쉽게 카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스타트업만의 역발상 브랜딩 전략입니다. 로드스터 생산 수량도 처음부터 2,500대로밖에 안 적였습니다. 애초에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보급형부터 위로 올라갑니다만 이거는 대기업같이 양산 체제가 될 때 가능한 얘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으로서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브랜드 이미지부터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완벽해야 돼요. 단순히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주행의 즐거움이라는 경험까지 완벽하게 제공을 해야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세단으로 내려가서 부유층이 타는 프리미엄 친환경 전기차라는 동경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구축합니다. 이 프리미엄 세단이 바로 모델 S가 됩니다. 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드스터는 미국 내에서 유니크한 포지셔닝에 성공합니다. 폭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략대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어도 큰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버텨야 됩니다. 그게 스타트업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필요한 건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버티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23일 나사로부터 16억 달러의 스페이스 X 계약 연락을 받습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
마지막 투자 라운딩에서 테슬라는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파산까지 불과 3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집도 없고 친구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버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준비된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불과 4개월 뒤 2009년 3월 26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모델 X의 역사적인 프로토타입이 공개됩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최고의 화제는 단연 모델 S였습니다. 로드스터에서 이어지는 역발상의 브랜딩, 스포츠카에서 프리미엄 세단으로 이어지는 고급화 전략이 드디어 먹히기 시작합니다. 2009년 4월 8일 테슬라 멜로파크 매장에서 모델 S 독점 프리미어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에 다임내에서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 5천만 달러가 유치될 때까지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또 2010년 3월에는 미 정부 에너지부에서 465만 달러의 대출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정부는 7년 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하고 저 대출금도 몇 개월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였다 합니다. 대출금은 모두 모델 S 개발이랑 공장 비용에 쓰입니다. 2010년 6월 29일 일론 머스크는 안정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도전을 선택합니다. 이런 스타트업에서 상장은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수익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건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품 팔면서 얼마든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건 기어코 모델 S 자체 생산을 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2010년 10월 27일 기어코 염원의 모델 S 자체 생산, 역사적인 자체 생산을 시작합니다. 파산의 문턱에서 투자 유치, 모델 S, IPO, 자체 생산 체제까지 이 모든 드라마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망해가는 회사가 아주 잘해도 이 중에 한 개 하기도 힘듭니다. 이 응집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집념의 기동력, 이게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때 이미 테슬라 DNA가 완성된 겁니다. 이 기동력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기업이 테슬라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2일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S의 역사적인 첫 배송을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IPO 승부수가 결국 승리하는데요. 2012년 실적 부진으로 공매도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또 테슬라는 파산위기에 처하는데요. 2013년 드디어 모델 S가 대성공하고 주가도 3배로 오르면서 공매도까지 척살하고 다시 한번 파산에서 벗어납니다. 당시 컨슈머 리포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평가 까다로운 곳인데 모델 S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습니다. 2007년 렉서스 이후 99점은 당시 최초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굳이 위험한 IPO를 안 해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회사를 굴릴 찬스는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애써 힘든 길을 선택하고 이겨내고 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무장된 테슬라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안정보다는 가시밭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념과 사명감이 테슬라 DNA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실패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예상되는 결과가 실패할지라도 시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바로 잡을 거라 본다 했습니다. 최소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바로 동업자 마인드, 진정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록 그 시도가 실패를 하더라도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만 바뀌면 다른 기업들이 다시 전기차에 도전을 할 거고 결국 전기차 시장이 생겨나서 세상이 좋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좋은 시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공 여부는 둘째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 모두에게 힘든 시국입니다만 최소한 지금 하는 일 포기만 안 해도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